오늘은 전자출판으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만한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중부여성발전센터의 내년도 교육을 위한 기획회의가 있는데 그곳에 초대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따 한번 인터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책내다 출판사의 김민정 대표님이시고요. 오늘 전자책 출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또는 전자책으로 사업하시려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전자책 전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책내다 대표 김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담당자님. 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일시정지. 일단 네. 그 출판 전에 어떤 일 하셨었죠? 저는 상당히 다양한 직업을 했었는데요. 일단 경력 단절은 아이를 낳고 나서 경력이 좀 단절이 됐었고, 그 전에는 제가 간단하게 가게 운영을 했었는데 공방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웹디자이너로 잠깐 일을 했었고, 커스텀 주얼리를 제작을 해서 그걸 만들고 이제 판매까지 하다가 재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저는 또 쌍둥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자책 출판 부자본 창업입니다. 네,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되게 제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책을 몇 권 출판하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세워보지 않아서 지금 한 75권 정도로 1년 만에? 한 1년 한 2개월? 3개월 만에? 네. 거의 전투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권 이상을 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75권이면 와 진짜 엄청난. 저 초창기 하루에 한 권씩 낸다가 목표였거든요. 저희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하루 한 권이요? 네. 병상에서도 책 만드셨어요. 암수술하러 가서 병원에서도 그거 노트북 들고 갔잖아요. 그 선생님 얘는 뭐지 도대체. 암수술하러 와서 왜 책을 그 75권 책 중에 제일 좀 애착이 가는 책? 이거는 나의 최애템이다 이런 게 있어요? 최애템 사실 어떤 작가님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각각의 자기 영역의 일을 하면서 또 이렇게 출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60세가 넘으신 이렇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각을 담은 여행 에세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 출판사에서 판매 금액이 높았던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사장한테는 판매 금액이 높은 책이 저희 감사하죠. 네, 책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악을 전혀 배우지 않았고 피아노를 칠 줄도 모르고 기타는 만져본 적도 없지만 음악을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작곡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준 책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잘 팔리고 있어요? 그 책이 좀 잘 팔렸고, 그리고 이제 그분께도 많은 인세를 조금 드렸고. 그게 뭐예요? 저는 그 저작 요즘 저작권료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 많이 나오잖아요. 작곡을 배워야 되나?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거 보면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냐면요. 잠깐 컷한다는데요. 잠깐만,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이거 편집해 주시죠. 네. 순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오늘 바로 작곡법. 그래서 그 책 제목이 그럼 뭐예요? 책 제목은 사이키델리 작가님의 오늘 바로 작곡법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은 한번 읽어보시는 거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여기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얼굴 대신에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요즘 정말 폭발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코인책, 그러니까 비트코인, 아니면 NFT라고 해서 또 이제 기타 코인에 대한 책을 내주셨는데 책 3권을 내주셨어요. 코인 관련해서. 그 책이 정말 무섭게 팔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 아직도요. 너무 대단하셔서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대표님 보시고 이제 전자책으로 뭔가 사업하거나 전자책 부업을 하시거나 이러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럼 대표님 먼저 해보신 입장에서
전자책이 어떤 점에서 좋다. 혹시 장점이 있을까요? 1인 출판사 운영하면서? 일단 1인 출판사를 운영하는 장점을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주부잖아요. 사실 가정주부가 먼저 1순위죠. 아이를 육아하는 엄마이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인 자유로움이 좀 있죠.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고, 네, 일을 할 수 있다는 점, 아이를 충분히 케어하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주부가 아닌 다른 분들도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단 디지털 노마드 상당히 많이들 꿈꾸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것들이 이제 수익적인 면이거든요. 대부분 전자출판 돈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부분은 자기가 하기 나름이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목표한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역량도 이만큼이고 내가 목표한 금액도 어느 정도 선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내가 노력하지 않고 이만큼의 금액을 원하면 당연히 이게 채워지지가 않겠죠, 이 갭이. 근데 나의 역량은 이만큼이지만 그래도 내가 일단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적은 금액이더라도 일단 시작을 해서 경력을 더 쌓고 이만큼의 경력이 쌓이면 당연히 페이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처음부터 차곡차곡 쌓으시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금액, 페이까지는 어쨌든 수익은 분명히 난다. 하지만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그 수익은 판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건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요. 맞아요. 우주 대표님, 네. 맞아요. 네. 자기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전자책 운영할 때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네, 어려운 점, 운영상의 어려운 점들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많죠. 사실 어려움이라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뭐 책을 잘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작가님들의 책을 받아서 그걸 또 이제 변환을 해서 예쁘게 잘 만들어야 되는 것도 문제고, 또 책을 잘 팔아야 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인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두루두루 정말 모든 부분들을 다 열심히 하다 보면 번아웃이 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또 그곳에서 오는 또 이렇게 작가님들이 또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시게 되면 또 그만큼 또 부응을 하게 되면 내 에너지를 많이 쏟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만큼의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 요만큼 정도 쓰셔서 약간의 좀 에너지는 조금 보충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마음은 내가 이만큼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긴 하지만 내가 남아있는 에너지가 없으면 이게 금방 소진이 돼버리면 그 다음 일이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에너지를 좀 이렇게 보충하시고, 내가 좀 힘이 들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쉬는 시간도 좀 가져주시고,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몰입해서 하지 마시고. 근데 왜 안 쉬세요? 저는 되게 열심히 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었나요, 대표님?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사업 더 크게 키우셔서 제가 숟가락 얹어가지고 저 숟가락 얹어보는 거 많이 얹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